자, 오늘 완두님께서 또 공포 실화 이야기를 해주실 거는, 이 뒷 배경처럼 어떤 2층 집에서 겪었던 실화 이야기, 그리고 중고차에 관련된 귀신 이야기도 있다고 하시니까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렛츠 가기릿. 자, 오늘도 이렇게 완두님께서 또 찾아봐 주셨고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네. 완두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또 집에서 있었던 실화 이야기이기도 해요. 네네, 그렇죠. 네, 어떤 이야기일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네. 일단 첫 번째 이야기가 저번에 그 사연이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게 더 재밌겠네라고 했던 그 귀신 얘기 있잖아요. 아, 예. 그때 그 아버지가 몰았던 그 세피아 차량? 네. 그 아버지 갖는다고 했던 그 귀신? 예, 예. 예. 그 차량과 똑같은 세피아 와인 색깔. 네. 그 차가 한번 등장을 하게 돼요. 오. 그 이야기도 있고, 어떤 또 집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집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이제 휴가를 가시던 길에 생겼던 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때 당시 그 상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기릿 갑시다. 근데 이게 중고차에 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이게 조금 특이해요. 네. 제가 이날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구라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짓말 치지 마, 아버지에게. 예, 예. 제가 네. 저도 모르게 아버지랑 얘기하고 있는 걸 모르고 구라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날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기묘한데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야기의 시발점이 아버지의 꿈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네. 그 말을 듣는데 이게 그런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아, 예. 이야기의 시작이 이제 꿈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나? 오. 뭐 데자뷰 현상인가? 아니면 꿈 안에서만 그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건가? 그럼 뭐 현실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냥 아버지가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꿈을 꿨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꿈을 꿨을 당시에 그 꿈속에서 그 어떤 정비소의 사장님이 큰 일을 당하셔가지고 아버지가 좀 도와주시게 됐대요. 그래서 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는데 예. 이제 그 정비소 사장이 아버지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형님 저번에 차를 폐차를 시켰으니까 예. 제가 중고차 하나 좋은 거 하나 해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안 받는다는 걸 굳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 그 정비소 사장님이 따라갔대요. 그 정비공 사장이 이제 형님 여기가 이번에 저와 거래하고 있는 새로 생긴 중고차 시장이에요 하면서 한번 골라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그 중고차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 그 눈앞에 정말 다양한 종류의 차들 있잖아요. 중고차 그렇죠. 시장에는. 네. 본인께서 당하셨던 그 사고는 기억도 안 나시더래요. 꿈속인데. 어떤 차를 고를까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는데 그 꿈에서 정비소 사장님이 잠깐 전화를 받으신다고 형님 이제 좀 보고 계세요 하고 이제 자리를 이제 비우셨대요. 네네. 근데 아버지 혼자만 이제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들뜬 마음으로 이런저런 차를 이제 딱 구경하고 있는데 그 중고차 시장에 쫙 나열돼 있잖아요. 그 주차장처럼. 네. 그 양옆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 주차된 차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가운데에 서 있었는데 거기에 전등이 꺼지더래요. 네. 근데 그러더니 여러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예. 그 꿈속에서 그 시간에는 아버지하고 잠시 전화를 받으러 가신 사장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이 소리가 밑에서 들리는 건가 하고 밑으로 고개를 내밀고 쳐다봤는데 네. 본인이 있는 그 건물이 그 주위 말고 주위에 이제 건물이나 도랑 그런 것들이 좀 어두워도 조금 보여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좀 조금이라도 보여야지. 조금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예.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그냥 어둠으로만 가득 찬 그런 세상이었대요. 네. 그럼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지? 라고 그 소리 나는 쪽을 보니까 오른쪽에 있던 제일 앞에 이제 차 안에 보조석에 누가 앉아있더래요. 예. 근데 그 보조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혼자서 자꾸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예.
그때부터 거기에 있던 모든 차들이 갑자기 헤드라이트가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을 하면서 클락션이 막 울리기 시작하더래요. 예, 예. 그러니까 기분은 이상한 기분은 들고 그 자리에서 빨리 떠야 되겠다 싶어서 떠나고 싶은데 발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러기를 계속 반복하더니 갑자기 딱 멈추더래요. 네. 그런데 그 중에 왼쪽 줄에 있는 어느 한 차에서만 소리 없이 헤드라이트가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데 예. 그 차를 자세히 보니까 세피아 와인 색깔이었던 거예요. 오.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아까 봤던 오른쪽 줄 첫 번째 차에서 봤던 그 보조석에 그 사람 있죠. 네. 그 비슷한 사람이 그 차에도 앉아 있더래요, 안에. 예. 근데 그러더니 아까랑 똑같이 혼자서 주저주저거리는데 갑자기 여보, 한참 기다렸잖아요. 우리 얼른 출발해요. 라고 가래가 많이 끓는 할머니 목소리로 말을 하는데 오, 예. 아버지 본인이 보고 있는 그 보조석에 그 여자의 모습은 참 이뻐 보였는데 네.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말을 하니까 진짜 환상을 깨더래요. 예, 예. 근데 눈을 잠깐 감았다 떴는데 그 차 보조석에 그 사람이 또 없더래요. 또 어디 갔지 하고 찾아보고 있는데 이제 그 차가 세피아 그 와인 색깔 차량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래요. 예. 근데 그 차 위로 그 보조석에 앉아있던 여자가 보이는데 그 혹시 그 트램펄린 다이어트라고 아시나요? 그게 뭐예요? 그 우리 어렸을 때 그 뛰어노는 그 트램펄린이라고 있죠. 퐁퐁이라고 해. 아, 예, 예. 이제 그렇게 막 뛰면서 여보 자기야 빨리 가자니까요 막 그러더래요. 예. 근데 그러더니 또 갑자기 또 없어지더래요. 예. 그러더니 중간 지점에 이제 아버지를 비스듬히 늘어보고 서 있는데 아버지가 다 한마디 했대요. 내가 왜 너랑 가냐? 라고 말하니까 그 서 있던 존재가 여보가 마음에 드는데 내가 싫은가 봐? 오, 예. 하면서 미친 듯이 막 뛰어들어요. 그러고서는 아버지 목을 탁 손으로 잡는데 핏대가 가득히 선 눈으로 아버지를 물어보더래요. 예. 그때는 이제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별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야 하면서만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예, 네. 그 존재가 갑자기 강아지 같은 년 하면서 사라지더래요. 예. 그러고서 눈을 딱 뜨니까 그 어머니가 깨우셨던 거예요. 네. 이건 꿈이었구나. 그러고서는 며칠 뒤에 진짜로 아버지가 그 정비공 선생님을 진짜로 꿈에서랑 똑같이 도와드렸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꿈과 똑같이 정비공 선생님께서 꼭 보답을 하고 싶다고 중고차 시장을 데려가시는데 중고차를 하나 뽑으라고 하더래요. 네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나 차 필요 없다고 하면서 그냥 주랭랑 치며 도망을 치셨대요. 예. 그러고서는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났나? 그 정비공 사장님하고 또 어떤 소개받은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는데 네. 식사를 다 하고 헤어지게 됐는데 그 같이 식사하신 분이 아버지가 그 꿈에서 일주일 전에 봤던 그 꿈에서 봤던 그 차를 타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하고는 운전을 해서 가시더래요. 오, 예. 그러더니 너무 소름이 끼쳐서 그 차가 시야에 사라지는 거 한참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차 안에서 그 꿈에서 봤던 존재가 아버지를 탁 바라보면서 손을 이렇게 흔들시더래요. 예. 근데 에이 설마 아무 일도 없겠지 라고 했는데 아버지 시야에서 사라질 때쯤에 그 차가 사고가 났어요. 바로 사고가 났어요? 예. 예. 그러고서 그분께서는 3년 동안 내사 상태로 계셨어요. 와, 예. 예, 이렇게 해서 중고차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뭔가 네. 와인색 세피아가 문제였던 건가요? 거기에 귀신이 붙어 있었다거나? 네, 그때 이후로 저희 그 이모분께서 오셔가지고 봤는데 저도 그거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좀 예. 이모분께서 좀 진땀을 조금은 빼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면 조금은 파워가 있었던 그런 귀신이었나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 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아버님께서 실제로 겪었던 중고차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였고, 자, 두 번째로는 이 뒤에 배경에 나오는 이 2층 집에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 이야기일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가 예. 아버지가 휴가를 못 가시다가 진짜 모처럼 많은 휴가를 줬던 상황이었는데 그 경찰분들 혹은 정비공분들 그런 분들하고 시간이 되시는 분 낚시 여행을 가자.
라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 집결해가지고 이제 모여서 가자라는 그런 휴가를 갔던 때였는데, 네네. 그때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이제 사고 접수 받은 것만 해결을 하고 동료 직원분들하고 이제 다 같이 모이시게 했던 장소로 출발을 하셨대요. 네네. 근데 같이 갔던 분이 아버지랑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A라는 사람은 경비공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네. 그리고 B라는 분은 이제 아버지와 같은 회사에 계시는 이제 그런 분이고, 그렇게 세 명이서 이제 차를 타고 신나게 가고 계시는데, 7번 국도를 타고 얼마나 갔을까? 이제 한 경주를 좀 벗어났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추측을 하셨대요. 대충 북경주 쪽에 벗어났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네네네. 갑자기 좀 불안해지시더래요. 분명히 아버지가 이제 사고 처리를 하고 경주를 벗어날 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예. 거기를 벗어나니까 안개가 자욱해지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풀었던 이야기들을 보면 안개가 좀 유난히 좀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항상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자욱해지며 꼭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휴가를 떠나는 날 그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안개가 또 자욱하게 시야를 다 가리기 시작하니까 또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네네네.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렇게 조금 더 한 1, 20분? 1, 20분 달렸는데 이제 아주 간신히 도로를 이제 식별을 하셨을 정도였는데, 그마저도 이제 도로를 식별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 안개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제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이제 갓길에다 세우고, 도로 양옆에는 뭐 풀 가득한 그런 곳이었대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운전을 했다가 사고 위험성도 있다 보니까 그 동료분 중에 이제 B라는 분이 마침 배도 출출하니까 여기서 라면이나 끓여 먹고 가자 예. 라고 해서 그 안 보이는 곳에서 백포르시 한 3개를 켜놓고 이제 라면을 맛있게 끓여 드셨대요. 오, 라면 먹고 싶다. 네. 안개가 이제 적당히 없어지면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네. 라면 끓여 먹고 담배도 태우고 수십 분간 대화를 나와도 안개가 없어질 그 기미가 안 보이더래요. 본인께서 이제 이제 이쯤 됐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늦으면 늦는다, 어떻다면 어떻다 알려야 되잖아요. 예. 근데 통화가 안 되더래요. 오, 예. 그 3명 다 통화가 안 되는데, 이번 휴가 망쳤구나 라면서 생각하면서 이제 졸음이 딱 오기 시작하는데, 시간을 확인을 해봤는데 아버지 시계도 그렇고 동료분들 시계도 그렇고 새벽 2시 반쯤을 바늘이 가리키고 있었대요. 오, 예. 그때부터 소름이 돋는데, 이상한 게 분명 사고를 처리하고 출발해가지고 각 경주를 지나가지고 조금 더 달린 곳에 멈춰서 뭐 그곳에서 라면 끓여 먹고 담배 태우고 몇십 분 대화 나눴을 뿐인데, 분명 출발한 시각은 저녁 6시가 조금 넘었던 시간이거든요. 근데 새벽 2시 반을 가리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동료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B라는 사람이 이제 배가 아프다고 볼일 보러 가신다고 가셨는데,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더래요. 이제 안개가 자욱하니까 어딜 함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겠고, 그때 또 후레쉬 하나는 갑자기 또 건전지가 이제 또 갈아 끼워도 고장이 난 건지 되지도 않고 이제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아버지 동료분께서 본인이 직접 찾으러 갔다 오겠다고. 예. 이제 A라는 분이 이제 아버지 보고는 차 본네트 앞에 그냥 앉아 있어라, 그러고서만 이제 가시고 아버지 혼자만 남았대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면서 이제 차 있는 쪽으로 B분이 달려오면서 그거 한참을 찾았네 이러면서 막 그러시더래요. 숨을 가쁘게 막 내쉬면서, 형이 그거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가 저기서 큰 볼일 보고 있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이러더래요. 예. 근데 그게 분명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은 새벽 2시 반이었는데 그런 네. 소리 들리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소리라고 물어봤는데, 그 B라는 동료분이 말하기를 갑자기 막 징징지징지징 꽹꽹꽹 막 꽹가리 울리는 징 치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막 울리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아버지가 듣기에는 나 그런 소리 전혀 못 들었는데, 그런 소리가 났으면 나도 들었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하니까, 그 B 동료분이 말하기를 그 소리가 나는 쪽 유심히 봤는데 저 멀리 무슨 집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근데 아버지가 그래? 그럼 A는 널 찾으러 가는데 지금 A가 안 오는 거 보니까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찾으러 가보자 해서 그 B라는 이제 동료분의 그 사람을 따라서 방향 쪽으로 발걸음 옮기셨대요. 네.
근데 얼마쯤 갔을까 그 똥쟁이 그 비분 동료가 아 형님 여기 소리가 났던 게 여기 맞는 것 같수라고 하는데 그때 딱 건물 하나 보이는데 그냥 거기 누가 봐도 폐거였대요. 아, 그 2층 집 거기가요? 예, 누가 봐도 폐거였대요. 예, 예. 근데 주택 같은 2층 집 같아 보였는데 그 집이 꽤나 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면 좀 사는 집안 있죠. 아, 예. 그런 사이즈의 집이더래요. 아, 컸구나. 예. 근데 그 집을 이제 그 섣불리 가보지는 못하고 이제 밖에서 막 서성이고 있는데 2층에 누가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더래요. 예, 예. 그 아버지가 비분에게 야 이쪽에서 소리 난 거 맞냐? 라고 하니까 아 이 근처에서 징이랑 꽹가리 소리 나는 거 맞다니까요? 아, 나 왜 나를 못 믿냐고. 오. 그러니까 아 일단 A를 찾아야 되니까 한번 들어는 가봅시다. 네. 라고 하고 들어갔는데 그 1층을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냥 누군가 아주 오래전에 살다가 떠난 듯한 흔적만 있고 그 1층에는 어디 한쪽 벽면 쪽에는 그 절표시라고 하나요? 그 만자가 만자. 만자가 벽에 적혀 있더래요. 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분명 외부적으로 누가 뭐 징이나 꽹가리 흔드는 소리는 안 들리는데 갑자기 귀 속으로 그런 비슷한 소리들이 막 울리면서 두통이 심해지더래요. 예. 그러니까 A라는 동료를 찾아야 되니까 일단 그리고 밖에서 봤던 그게 사람인지 뭔지로 그게 A라는 동료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가기 싫은 그 2층을 올라가셨는데 네네네. 올라가니까 2층에는 작은 방이 딱 2개가 있는데 방 하나를 둘러보는데 그 2층에 있는 어딘가에서 칼 가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막 이런 소리. 예, 그러면서 이렇게 촥 하고 부딪히는 그런 소리 있죠. 예. 그런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래요. 그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까 2층에서 제일 넓은 그 어둠컴컴한 방에서 사람 형태로 보이는 게 서 있는데 예. 그 형태가 두 발을 가지런히 하고 제자리에서 손을 이리저리 휙휙 이렇게 휘두르면서 막 방방 뛰기 시작하더래요. 예. 근데 그쪽을 향해서 이제 아버지하고 비분하고 서로 꼭 붙잡고 이제 후레쉬를 켰는데 그 방방 뛰는 게 막상 후레쉬를 켜니까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더래요. 아무도 없다고요? 거기 딱 후레쉬를 켰는데도? 예, 후레쉬를 켰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후레쉬를 껐을 때는 보였는데 후레쉬를 켜니까 안 보이더래요. 아, 우리가 잘못 봤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방을 봤는데 방 벽면으로 그 방 제일 안쪽 벽면 있잖아요. 네. 거기에 2단인가 3단인가 긴 선반이 있었대요. 예. 그리고 그 벽에는 4대 천왕 같은 걸로 보이는 그런 그림이 있더래요. 근데 그때 아신 거예요. 거기가 당집이라는 거예요. 아, 무당집이구나. 예, 무당집이구나. 딱 딱 아신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알아차렸을 때 갑자기 후레쉬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한번 깜빡하고 켜졌다 꺼지더래요. 네네. 이게 누르지도 않는데 이게 왜 이러지 하고 그러고 후레쉬를 만지고 있는데 비라는 동료분이 형님 하면서 막 아버지 잡고 있던 팔을 갖다가 바다바다 떠기 시작하더래요. 예. 그래서 말없이 이제 손을 들어가지고 저기 좀 보라고 하면서 거기 막 가리키는데 아버지가 거기를 딱 봤는데 아까 봤던 그 존재가 그 어둠컴컴한 곳에서 이번엔 그냥 가만히 서 있더래요. 오, 미동도 없이. 예, 미동도 없이. 예. 그런데 그 존재를 보니까 이제 양손에 뭘 들고 있는데 넓적하고 큰 걸 양손에 들고 있었대요. 네네. 그러면서 갑자기 또 징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징징징징징 하면서 막 하는 소리 가만히 있던 게 점프 하면서 막 움직이더니 두 손도 휙 저으면서 들고 있는 거 막 휘두른 거예요. 그러더니 징과 그 꽹가리 소리가 멈추니까 그 존재도 그 멈추는 소리에 움직이던 거 멈추더래요. 예. 그러더니 그 존재가 소리도 안 나는데 갑자기 하면서 막 이제 혼자서 방방 뛰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들고 있던 후레쉬가 이제 그 자기 멋대로 그 존재가 있는 방향 쪽으로 이제 비추면서 계속 켜졌다 꺼졌다 계속 켰다 껐다 깜빡거리기 시작하는데 예. 그 존재가 이제 아버지하고 비분을 향해서 고개를 옆으로 탁 꺾은 상태로 쳐다보고 있더래요. 근데 그러고서는 갑자기 들고 있는 걸 아버지 쪽으로 이렇게 팔을 싹 대면서 향하면서 가리키는데 네. 그 존재가 한다는 말이 한번 놀아보자꾸나 라면서 그러더래요. 예.
그 들고 있는 걸 갖다가 치켜 세우고는 미친 듯이 뛰어오더래요. 예. 근데 후레쉬고 나발이고 진짜 집어 던지고 막 미친 듯이 뛰었대요. 예. 그러다가 어디를 부딪혀서 그 2층 창문 난간 쪽으로 떨어져가지고 숲 쪽으로 떨어졌는데 기절을 하셨대요. 예. 근데 기절한 상태로 있는데 갑자기 누가 막 깨우더래요. 어이 어이 하면서 어이 어이 비 이러면서 아 형님 일어나 보시오 하면서 보기차가 막 때리더래요. 눈을 떠보니까 옆에는 이제 아까 없어졌던 A라는 동료분이 눈앞에 있는데 그 A라는 동료분이 왜 이런 곳에 있는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데 아버지하고 그 B 동료분은 뭐 대답이고 뭐고 막 차가 있는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서는 그냥 거기만 빠져나오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최대 속도로 밟으셨대요. 그래서 A라는 이제 그 정비공 이제 그 동료분은 뒷좌석에서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표정들이 이러냐고 자꾸 묻기만 하는데 아버지하고 B분은 사색이 되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 하시고 그러고는 뭐 낚시고 뭐 휴가고 뭐 그냥 돌아오셨대요. 네. 이제 도착해서는 이제 A라는 분부터 먼저 내려주려고 차를 딱 멈춰가지고 그 A라는 분이 갑자기 아니 이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라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앞쪽으로 머리를 쑥 내밀더래요. 예. 그러더니 한단 말이 한번 놀아보자꾸나 하면서 웃으면서 씩 쪼개고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본인 갈 길 갔대요. 예. 근데 그 뒤로는 그 사람을 절대 찾을 수가 없었대요. 와, 근데 한 번 놀아보자꾸나라는 그런 단어를 쓰네요. 문장을. 근데 문장을 그렇게 쓰는 게 좀 신기하잖아요. 그러게요. 예. 무당형인가 보네요, 진짜로. 그러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럼 네. 그 뒤로는 진짜로 뭐 그런 존재라든지 이런 게 보인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좀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그 동료 B라는 분이 좀 일을 그만두셨어요. 예, 예. 일을 그만두시고 이제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예. 자꾸 귀에서 징이랑 꽹과리 소리가 들렸대요. 계속. 그래서 사회생활을 아무래도 못 하시고 그냥 좀 정신이 반 나가셔가지고 정신병원을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참. 야, 이거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였네요, 이거. 아휴, 저도 소름이 돋긴 했는데. 그런데 완두님, 아버님이 진짜 뭐 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좀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와, 아무래도. 이건 너무 심한데. 전부터 사연을 쭉 들어왔지만, 네. 너무나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아버님이. 그렇죠. 지금은 좀 어떠세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 지금은 절에 계세요. 절이요? 예. 그냥 가신 건가요? 아니면 스님? 뭐 그런 아니요. 아버지 직업이 교통사고 처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폐도 안 좋아지시고 많이 이제 그러니까 그러셔가지고 좀 요양차. 공기 좋은 곳에 가셔가지고 이제 아, 아시는 스님분하고 오손도손하게 사신답니다. 또 다행이시네요. 그래도 뭐라 해야 될까? 건강이 좀 안 좋으시면 또 그럴 때 또 산 공기 마시면서 또 건강 좋아지실 거예요. 네, 그러시겠죠. 네. 오늘 완두님께서 또 이렇게 소름 돋게 또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귀신의 포인트 같은 것들 있잖아요. 한번 돌아보셨구나. 한번 놀아보자꾸나! 이러면서, 야, 진짜 무서우셨대요. 이야, 이거 상상하니까 진짜 무섭네요. 자, 완두님 오늘 또 이렇게 두 가지 아버님이 또 겪으셨던 사연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또 앞으로도 다른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아버님의 또 무서운 사연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근데 여러분들 무당령이라고 뭐 만신할머니 이야기에서도 많이 나왔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에도 많이 나왔는데 귀신 자체가 무당이고 그걸 이제 무당령이라고 하는데 한번 놀아보자꾸나 이러면서 막 춤춘 귀신이 나오면 정말 무섭지 않을까요? 일단 가장 무서운 귀신이 무당령인데 게다가 춤추는 귀신, 이거 두 개가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또 진짜 엄청나게
강력한 귀신이 아니었나 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